안녕하세요. 네. 저 굉장히 지금 어색해요. 선생님 지금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촬영을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 또 수업이 또 많이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먼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수업은 이제 가정과 교육론 시작을 이제 3월 달 시작됐지만 오늘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날 프린트는 세 가지 종류가 나갈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OT, 오리엔테이션 있는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 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개강일이 이제 하루 미뤄지는 바람에 약간의 일정 조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것처럼 가족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13일 날 이것도 이제 인강으로 들어가지만 개강을 하고요. 대신 이제 첫 주 개강 못한 거를 이제 3월 29일 일요일 날 보강을 할 계획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그 학원으로 오시는 게 허락이 되면, 학원 여는 게 허락이 되면 일요일 날 이때 보강을 하고, 가능하면 직강 선생님들은 이제 현장에 와서 수업 들으시는 게 좋으시니까 안 되면 아마 4월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면 이렇게 예정대로 29일 날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해서 교육론 쪽 일정은 제가 세부 일정은 프린트에 조금 바꿔놨으니까 하나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일정은 4월 29일 날 끝나요. 4월 29일 날 끝나고 대신에 원래는 4월 15일 날에 이제 선거가 있어서 그래서 선거 있는 날은 제가 수업을 휴강을 하고 그 주 일요일 날 보강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이제 5월 달부터 기출구조화 반까지 같이 밀리게 돼서 그러면 이제 전체 일정이 조금씩 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5일 날 선거 날 그냥 수업을 할게요. 대신에 이제 투표를 하고 오셔야 되니까 원래는 우리 저희 10시 직강 선생님 수업이지만 1시부터 해서 수업을 그대로 5시간을 조금 힘드시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이제 첫 주 못했던 부분은 그 주 일요일 날에 보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원래는 뭐 보통 이제 이렇게 새 교재 출간된 거대로 그 챕터대로 보시면은 편하시긴 하세요. 다시 이제 프린트 1페이지 오른쪽 와서 보시면 이제 가정과 교육론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공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새 교재를 냈기 때문에 그 교재대로 공부를 하시든 어떻든 간에 처음 챕터부터 뒤에까지 쭉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그 방법은 이 전공서도 같이 보시면, 제 학원 교재도 같이 보시면서 다른 전공서들을 함께 보실 때 쓰시면은 이제 영역들이 엇갈리지 않으니까 같이 보실 때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지금 프린트 1페이지에 지금 드린 거는 올해 일정인데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첫 번째 그 파트 1하고 파트 2가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는 전반적인 이제 교과 교육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면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공서든지 전공서든지 간에 읽다가 이렇게 멈춰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하면은 들어두시면 좋긴 하지만 듣고 나서 나중에 그 말이 그 말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제가 교재가 있는 셈 쳐서 처음에 있는 파트 2개를 조금 쪼개서 해볼게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 모형에 대한 그 다음에 평가까지 이해를 충분히 하시면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수 설계 쪽을 이해하시기 훨씬 좀 수월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학습하기 수월한 그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을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전체 교재를 그 순번대로 진행을 정리하셔도 괜찮고, 이거는 몇 번 정도 교과 교육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처음 교과 교육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그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파트 1 쪽 내용에서는 이제 교과 교육학의 의미 정도만 들어가고, 이제 가정과 교육의 정체성 파트는 이제 브라운의 모형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룰게요. 그 다음에 파트 1 중에 두 번째 있는 교육과정에서도 앞에 이제 그 역시 브라운 모형을 알아야만 교육과정 접근법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국가교육과정을 이제 2015 교육과정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부분이긴 하지만 가정과 그 수업 설계, 그러니까 파트 두 번째 중에서 이제 미시적인 설계, 수업 모형을 전반적으로 보시려면 미시적인 설계 쪽에서 간의 거를 한번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설계 하위 요소들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트 1, 2에 있는 나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모형을 한번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모형을 좀 알고 나시면은 교육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조금 이제 감이 오세요. 그래서 수업 모형을 쭉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4월 1일 혹은 뭐 아니면 4월 8일 정도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정상 보시면은 그 가정학의 정체성 탐구 파트를 실천적 문제 중심 모형이 있을 때 먼저 한번 거기서 보고 실천적 문제 중심하고 같이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쭉 이렇게 해서 파트 1, 2를 좀 중간중간에 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파트 1, 2에 있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셈치고 보시면 좋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들 프린트 이제 2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이제 2월 달에 드렸던 스케줄 표예요. 그래서 이제 개강 일정들하고 그다음에 5, 6월 달에 나머지 강의들 일정인데, 이미 뭐 3월 첫 주 복습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앞에 1, 2월에 했던 영역들을 복습을 하면서 전공들 어떻게 진행할지 그때 참고로 하실 수 있도록 일정표 그때 드렸던 거 한번 다시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활용해서 수업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교과교육학 쪽 전반적인 그 틀을 보시면은, 이제 교과교육학 쪽에서는 뭐 지금 파트 1, 2 정도에 있는 교과 철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교육과정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이제 수업 모형 영역이 되죠. 그다음에 뭐 수업 모형에서 한 2개 나오고 평가에서 하나 정도 나오고, 교수 설계는 뭐 매해 아니지만은 이제 출제가 또 자주 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저 영역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의 다 보시는 책 중에 이제 2개가 가정과 교육론하고 가정과 수업방법 수업 실연이에요. 그래서 전공서를 지금 이제 학원 교재가 이제 이상의 뒤에 이제 한 권까지 3권 정도를 압축한 판이긴 해요. 압축한 판에다 뭐 논문들 몇 가지 섞여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내용을 조금 더 학원 교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부분들에서 생략을 하거든요. 이게 선생님들이 하는 뭐 그 단권화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용도 조금 더 읽으셔야겠다 그러시면은 둘 중에 한 권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긴 해요. 네. 내용 자체를 충실하게 보실 때요. 그래서 가정과 교육론 쪽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법과 수업 실연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수업 모형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읽기는 가정과 교육론 책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전공서 사실 때 무조건 다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1, 2월 때 말씀드렸듯이 전공서는 양껏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제대로 볼 것들을 사는 게 맞다, 혹은 준비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하나를 내가 제대로 보고 여러 번 봐서 충실이 됐으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것들은 빌려서 보셔도 된다. 뭐 사서 보시거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하지만 여러 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가정과 교육론 시작을 하셔서 뭐 수업 방법과 수업 실현 쪽으로 확장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교과 교육론이 되셨으면 사실은 학원 교재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제 생각과 선생님들의 준비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준비도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2권을 합쳐놓은 것만큼 두꺼운 책이 이제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고 16년도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일단은 교보문고에 있어요. 있는데 뭐 그 사이에 또 없을 수도 있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절판이 된 경우 선생님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합격생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제본책 같은 거 많이 찾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별로 권하진 않아요. 예, 굉장히 두꺼워서 제본책 값도 만만치가 않고, 가능하면은 빌려서 보시고, 지금 당장 빌려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것도 필요하신 영역들만 골라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앞에 두 권에 비해서는 꼭 얘를 먼저 빌려봐야 할 게 아니니까 차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한 번 정도 해서 빌려서 교과 교육로 정리가 되면은 한 2, 3일 정도 잡고 보시면 필요한 것들 정리하실 때 크게 무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3권 정도가 된다. 그래서 학원 교재를 보시면서 중간에 생략된 설명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공서가 한 3권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3, 4월에 이제 들어갔지, 한 주 밀렸지만, 그래서 1, 2월 달에 의식 영역 했던 거 반복하고 계시죠? 네, 계셔야 돼요. 그러려고 저희가 1, 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시간 들여서 1, 2월 수업하신 분들 진짜 고생하셨거든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끝내놓은 거니까 이때 3, 4월 달에 정말 최소면 한 번, 네, 정말 최소면 한 번은 꼭 보셔야 되고요. 시간이 되시면 사실은 2번 정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거를 한 거의 뭐 6주 뭐 이렇게 넘게 했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한 달에 압축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꼭 2번, 가능하시면 3번. 한 번도 못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시간을 못 쓰신 거예요. 꼭 복습을 해주시고, 주는 사실 뭐 2월 말에 끝났으니까 지금 정도는 반복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게 사실 맞기는 해요. 안 되셨으면은 꼭 미리 끝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역이라도 끝내 놓으면 부담이 훨씬 줄어요. 그래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2월에 교육학 하셨으면은 지금 이제 가정과 교육론 수업 들어가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3월에 가족하고요. 그래서 1, 2월에 충분히 좀 시간을 들이셨으면 지금 조금 여유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을 이렇게 계획해서 쓰시기가 좀 괜찮긴 해요. 근데 나는 지금 3, 4월에 시작했다. 혹은 뭐 작년도 시험에서 이제 안타깝게 떨어지시거나, 혹은 작년도에 안타깝지 않게 떨어지셨더라도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1년 공부하는데 성과가 없거나 이러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지금 공부하실 거면 1, 2월만큼 그냥 1, 2월을 다른 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1, 2월을 다른 분들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3, 4월에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시간에 배를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은하식이나 뭐 교육론이나 이런 파트를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뭐 3, 4월에 시간 드릴 때 1, 2월만큼의 시간을 1, 2월이 부족한 시간은 3, 4월에 다 보충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서둘러서 내용들을 빨리 정리를 한 번씩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자주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는 거야 하고 이게 넘기시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이 작년 20 시험이 11월 달에 끝났죠. 그래서 11월 한 중순쯤에 끝나고 나면 뭐 2차 준비 때는 거의 전공 내용을 안 보니까 12월 중순, 1월 중순, 2월 중순 하면 3달 정도 지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리셋이 돼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도 뭐 백지 쓰기를 하든 뭐 하든 간에 이렇게 책 덮고 한번 충분히 써봤을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쓸 수 있었는지를 본인의 상태를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아는 거야 하면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2달 걸렸다는 건데 본인은 일주일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랬다면 지금 이걸 다시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다시 재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 구성은 지금 이렇게 가정과 교육의 이해, 수업 설계, 그다음에 수업 모형, 평가, 교사 전문성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수업 모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쓸 거예요. 한 3주 정도 쓸 거고, 이때 이제 2차 관련된 지도안들 같은 것들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여기 현장에 선생님들이 계셔야 돼서 네, 일단은 계획 중이고 만약 안 되면은 뭐 코로나가 조금 오래 걸리면은 다음이나 뭐 그 다음 달로 미루더라도 2차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뭐 평가 쪽도 같이 2차랑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교육론은 학습할 때 요거는 뭐 네, 넘어갈게요. 요거는 같이 새 교재가 나왔으니까요.